오종혁 국어TV. 예, 반갑습니다. 예,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이성선의 고향의 천정이라는 시를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고향의 천정이라는 부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서 돌아가신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는 시고요. 보통 천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천정이라고 썼는데요. 지붕의 안쪽이나 상층의 바닥을 감추기 위해서 그 밑에 설치한 덮개를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별로 피어 있는 밤하늘의 메밀꽃을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에서 한번 확인하시고요. 한번 봅시다. 자, 1년에서는요, 예, 밭 두 개에서 나는 바람과 놀고 또 할머니는 메밀밭에서 메밀을 수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굉장히 평화롭고 예, 정겨운 그런 시간이죠. 자, 밭 두 개에서 예, 시적 공간입니다, 여러분. 나는 자, 나는 화자가 나왔죠, 서술자. 시적 화자입니다. 바람과 놀고 있다. 자연과 친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뭘 알 수가 있냐면 비유가 나왔죠. 그렇죠? 바람과 논다는 것은 의인법이니까 이제 비유고요. 화자의 어떤 천진난만하고 어떤 동화적인 그렇죠? 순수함. 이 친구가 없다라는 측면도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렇죠? 친구 없이 바람과 친구를 한다는 걸 봐서 화자의 외롭고 쓸쓸한 그런 환경이 지금 제시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밭둑이라는 건요. 밭보다 약간 높이 올라와 있는 밭의 경계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예, 걸어 다닐 수 있는 그 공간이 바로 밭두둑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할머니는 이제 메밀밭에서, 그렇죠? 예, 메밀밭에는 할머니가 있고 그 밭둑에서는 예, 손자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메밀을 꺾고 자 계셨습니다. 꺾는다는 것은 이제 수확한다, 메밀을 딴다 이렇게 바꿔주면 좋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어미가 예, 중요한데 뭐뭐 씁니다라고 좀 많이 나오죠. 우리 한영원 씨에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경어체고요. 예, 현재 지속되는 동작이나 상태를 그대로 나타내는 종결어미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예, 리듬을 형성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겁니다. 어미의 반복이에요. 할머니의 생계 의지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예, 어렵고 고단한 노동의 가난한 현실의 처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나오는데 아빠와 엄마가 안 나오는 걸로 봐서 예, 아마 두 사람밖에 없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자, 메밀이라는 건요, 참고로 전분이 많아서 이제 어떻습니까? 국수도 해 먹잖아. 메밀국수, 메밀묵 여러분 많이 맛있게 만들어 예,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재료가. 자, 그런 걸로 이제 예, 음식을 장만하기 위한 그런 과정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붉은색이고 아주 곧고 아주 붉은색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밭에 많이 심고 가물 때는 논에 심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늦여름부터 초가을 사이에 이제 하얗게 핀다고 합니다. 계절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대략. 또 검은빛의 세모난 열매도 있다고 합니다. 가루를 내서 국수나 물을 만들어 먹는 곡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밀에 대해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이 손자에 대한 이제 할머니의 세심한 보살핌이 나옵니다. 그래서 늦여름, 그렇죠? 예, 여기 늦여름, 그렇죠? 예, 배경이 그대로 맞아 떨어지네요. 자, 늦여름의 하늘빛, 자, 하늘빛깔 색채어가 나왔어요. 그리고 시각적인 이미지가 뚜렷하죠. 예, 하늘색, 또 푸른빛이잖아요. 푸른 색깔의 그런 이미지를 착 떠올려 보시고요. 메밀꽃 위에서 빛난다. 그 장면이 떠오르시죠? 그게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영상이 바로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그 반짝인다. 그죠? 예. 두드러진다는 거죠. 그죠? 두드러진다. 시골의 이런 싱그러운 이 메밀밭의 모습을 제시한 시행이고요. 하늘과 땅, 천지의 조화로운 모습을 아주 감각적으로, 시각적으로 아주 잘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메밀꽃 사이사이로 그 틈새와 틈새를 사이사이로 합니다. 중간중간. 그렇죠? 여기서는 사이사이가 명사고 로가 조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음성 상징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할머니는 가끔 예, 이따금 나와 바람이 장난을 살피셨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1년에서 이제 손자가 바람과 논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놀이를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 손자를 살피려고 하는 할머니의 이 세심한 주의, 그렇죠? 예, 지키고 있는 거죠. 관찰하고 있고. 자, 그래서 손자를 걱정하는 할머니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 바람을 또 친근하게 인격화시킴으로 인해서 화자와 동등한 친구로 예, 자연을 등장시켰어요. 그래서 과거의 손잘돌모는 할머니의 이 세심하고 배려 깊었던 행동이 잘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예, 여기 어순 나왔죠? 여기 과거 시제. 자, 할머니는 메밀밭에서 메밀을 꺾으며 어린 손자가 잘 놀고 있나 걱정이 돼서, 그렇죠? 메밀꽃 사이사이로 나와서 바람의 장난을 살피시곤 한 겁니다. 그래서 예, 할머니가 손자를 예, 걱정하고 사랑하는, 지키는 이런 장면을 마음속에 떠오르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3년에 가실까요?
자, 유년기의 성장 과정이 나왔는데요. 예, 해마다 매년 그죠? 바둑에서 자라고 누가 내가 그죠? 예, 전원적이고 자연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해마다 나는 그렇게 바둑에서 바람과 장난하며 자랐다는 겁니다. 아주 커서도 덜 자란 나는 나가 지금 수식됐는데요. 여러분 어른아이라고는 들어보셨나요? 어른아이 그죠? 예, 예, 육체적으로는 이제 성인이지만 정서적으로는 동심을 간직한 그 순수한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예, 역설법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역설법. 늘 그랬습니다만 항상 그랬어요. 그죠? 어떻게 아주 커서도 덜 자란 나는 어때? 여전히 동심이 남아있고 바둑에서 바람과 장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정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의 성장 과정을 아주 잘 요약 제시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이제 사연에 가실까요? 사연에 가면 이제 할머니가 아쉽게 돌아가시고요.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저승으로 가버리시고, 그렇죠? 할머니의 죽음을 좀 완곡하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저승으로 가버리셨다라고 얘기했고요. 대상의 부재를 인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도 벌써 몇 년인가 어떻습니까? 시간이 흘렀다는 얘기죠. 나도라고 하는 걸로 봐서 가버린 거가 어떤 이미지냐면 소멸의 이미지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결국은 소멸의 이미지다. 어떤 걸 소멸을 했느냐? 그 일은 바로 까맣게 잊어버렸다. 그죠? 과거의 기억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망각하고 마음속에 두지 않은 채 지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몇 년째 바람과의 장난도 있고 할머니도 잊고 있었던 그런 자기 자신을 어떤 반성적인 측면에서 또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연입니다. 오연. 여름밤 마당에 이제 멍석을 깔고 누웠습니다. 오늘 저녁 멍석을 펴고 여름이라고 짐작한 건 이 멍석 때문입니다. 집으로 만든 큰 돗자리 같은 거 있죠? 예, 집방석. 여름임을 암시하는 그런 소재예요, 여러분. 그렇죠? 마당에 누웠어요. 그렇죠? 여름에 보통 눕지 않습니까, 마당에. 그렇죠? 예, 돗자리 깔고 시상의 전환이 오고요. 과거와 현재의 교차가 되면서 이제 현재로 완전히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김종길의 성탄제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꼭 공부하셔야 되는데 이 장면, 이따금 뒷문을 눈이 치고 있었다. 앞에는 이제 과거였는데 이 눈이 치고 있는 이 장면에서 오버랩이 되면서 어떻습니까? 시상이 전환돼서 현재로 지금 바뀌는 과거 예상의 매개체로서의 눈의 역할을 하거든요. 이 부분과 한번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훨씬 더 깊이가 있으리라 봅니다. 자, 6연입니다. 이제 밤하늘의 메밀꽃 풍경이라고 제시되어 있는데요. 온 하늘, 뭐 하늘 전부 가득 화자의 어떤 충만감이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고향의 천정은 별로 가득한 겁니다. 무성하다라고 하잖아요. 별로 펴 있는 이 어릴 적 메밀꽃, 이 유년기에 할머니와 함께했던 그 소중하고 행복했던 그 추억을 지금 형상화한 거고요. 제목을 또 연상케 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마치 이제 검은 천에 여러분 소금을 뿌려놓은 듯한 하늘에 별들이 문득 메밀꽃 가득한 메밀밭으로 보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장면에서는 바로 이런 걸 아름답게 지금 보입니다. 검은 천의 소금, 밤이잖아요, 그렇죠? 하얗게 뿌려놓은 듯한 하늘의 별들이 문득 메밀꽃밭 가득한 메밀밭으로 지금 보인다. 아주 그 기가 막히고 아름다운, 그렇죠? 여러분 그 이호석의 메밀꽃 필 무렵에 보시면 그 소설에서도 이러한 이미지가 좀 나오잖아요. 그 부분과 좀 많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그 소설인데 시적인 냄새가 나고 시적인 분위기가 아주 뛰어난 낭만적인 분위기가 있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소설에서요. 그 장면하고 또 연상이 됩니다, 여러분. 자, 7연에 가시면요. 할머니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또 그리워요. 그렇죠? 마지막 연입니다. 할머니는 나를 두고 죽었죠.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그렇죠? 운명이죠, 운명. 그렇죠? 메밀밭만 저승까지 가지고 가셨네요. 요걸 가져갔어요. 그래도 밤하늘이고 별밭이고 은유법이죠. 그러니까 메밀밭은 밤하늘도 되고 별밭을 비유하는 그러한 시어입니다, 여러분. 죽어서도 이제 뭡니까? 손자와 함께하며 보살피려는 화자의 할머니의 지극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화자를 보살피려는 김소월의 접동새가 이제 떠오릅니다, 여러분. 죽어서 어떻습니까? 남동생들, 그렇죠? 아우버랩이라는 9명의 남동생을 걱정하는, 그래서 시적 화자가 접동새를 노래하는, 그렇죠? 그래서 접동새가 됐다. 죽어서 접동새가 돼서 어떤 죽어서도 그 동생들을 걱정하는 그런 어떠니까 누이의 모습이 잘 드러난 시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에서 이제 연상이 돼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죽어서도 산 사람을 걱정하고, 그렇죠? 지켜주려고 나타난 그런 존재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저녁이면 메밀밭을 매시며
그죠? 김맨다는 거죠. 메밀꽃 사이사이로 나를 살피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걸로 봐서 화자는 죽음을 초월한 할머니의 이 지극하고 따뜻한 애정을 인식한 거고요. 할머니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이 잘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가 오버랩되는 교차 장면이 겹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할머니는 메밀밭을 저승까지 가져가시어 날마다 저녁이면 어때요? 메밀밭을 메시고 또 메밀꽃 사이로 나를 살피고 계셨는데 나는 그것을 몰랐다는 거죠. 오늘 고향 마당에서 멍석을 깔고 누우니까 결국 고향의 천정 가득한 하늘 메밀밭을 메시면서 아직까지도 화자를 살펴보시는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가슴에 와 닿아서 느끼는 그런 장면이 바로 요 치전입니다,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어서도 할머니가 어린 손자를 걱정하는 그런 지극한 마음이 잘 담겨 있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이제 시인은요 생전에 고향 강원도라고 합니다. 고성에서 하염없이 별을 바라보고 살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작가의 생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네요. 자, 핵심 정리 가시면은 이제 자유시 서정시고요. 시골 고향의 천정이 이제 제재고 죽음을 초월한 할머니의 사랑, 또 손자를 염려하는 할머니의 소중함, 또 그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잘 드러난 시입니다. 또 전원적, 동화적, 감각적, 회상적, 낭만적, 고백적 이런 성격 확인해 보시고요. 표현상 특징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제 맑고 잔잔한 감동을 주고 감성을 자극하는 노래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손자 걱정에 메밀 꺾다 말고 살피시는 할머니의 어떤 자애로운 모습 이게 지금 잘 드러났고요. 3번 화자는 할머니와 둘이 살았던 느낌이 들죠, 그렇죠? 부모가 등장하지 않고, 그렇죠? 또 늘 할머니와 화자밖에 안 나오는 걸로 봐서 더 애틋하고 애잔합니다. 할머니는 이제 해마다 어떻습니까? 덜 자란 그 손자의 성장을 근심스러운 걱정하는 눈으로 지켜보았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예. 어린아이에게 어떻습니까? 밭둑이 위태롭듯이 아주 커서도 덜 자랐다고 생각하는 이 화자, 순수하고 소박한 이 화자를 각박한 세상이 얼마나 힘들었을 것이라는 것에 할머니는 그 근심과 걱정을 죽어서도 내려놓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잊고 할머니는 이제 어떻습니까? 손자를 두고 이제 저승으로 가버렸죠. 어른이 된 손자는 세상살이에 이제 시달리면서 세파에 시달리면서 할머니와의 긴 추억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고 그러다 오늘 저녁 멍석을 펴고 마당에 누우니 하늘에 할머니가 보이는 거라는 겁니다. 그죠? 나를 두고 메밀 반만 자승까지 가져가시고 손자를 살피고 계신 거라는 것을 인식한 거죠. 그래서 은하수가 펼쳐진 밤에 메밀꽃밭과 연상시키면서 이 발상 전환이 굉장히 독자를 어떤 감동과 아련함으로 몰고 가는 그런 작품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이제 어떻습니까? 온 우주를 천정으로 보고 이 지상을 마당으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초월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 시에서 읽을 수 있었죠. 그 상가 죽음이 결국은 단절된 게 아니라 다 이렇게 하나의 일처럼 매개가 돼서 그렇죠? 연결이 돼서 하나의 어떤 그 감동과 어떻습니까? 정서의 극대화를 노려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어릴 적 모기 뿔이 막 타들어가는 마당에 멍석에 자다 깨어 바라본 하늘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별들 사이를 흐르는 아주 그 뽀얀 빛 은하수 이게 메밀꽃 밭이거든요. 그래서 지상에 누운 화자 가슴 사이로 하늘이 막 스며들었다. 어떤 촉각적 이미지가 좀 느껴지죠. 사연을 중심으로 이제 13년과 13년은 과거고요. 57년은 현재로서 2단 구성으로 이제 대칭적 구성으로서 순행적 구성입니다. 시간 순서로 지금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경어체 종교 어미를 통해서 진지함과 그리움이 심화되는 것을 더 잘 드러냈고요. 화자는 이제 추억 있죠. 마음에 담긴 이 추억의 그림은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도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밤하늘의 별, 메밀꽃 연상, 저승에 계신 할머니와 이제 교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마당에 누워서 고향의 하늘을 올려봐던 화자가 별을 통해서 잊고 있었던 할머니의 기억을 떠올리죠. 별을 통해서. 그리고 무한한 사랑을 깨닫고 충만감을 얻습니다. 시각적인 유사성, 그죠? 메밀꽃, 별, 그죠? 그래서 할머니의 있던 보살핌, 마치 수호천사처럼 바람과 놀던 화자의 어린 시절의 기억과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금 깨닫는 할머니의 무한한 사랑, 이걸 깨달은 거죠. 과거와 현재, 이승과 저승, 지상과 우주가 이렇게 연결된다, 단절된 게 아니라는 그런 어떤 모습을 그려냈다고 봅니다. 참 감동적인 시였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회상 기법을 통합니다. 그래서 힘든 노동, 외로웠던 성장 이런 게 나오면서 할머니의 이 보살핌과 이 애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서정시라는 것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진한 그리움,
또 전통적인 의미의 이제 서정시라는 거, 예, 자기 고백 이런 것들. 또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동화적 아름다움, 신비롭죠. 예, 이런 것들 묘사를 통해서 잘 드러냈고요. 메밀꽃의 이 흰색, 시각적 이미지, 밤하늘의 어둠과 백색, 흑백이죠, 흑백. 흑백의 색상의 대비, 색채의 대비를 통해서 별들의 이 반짝거림과 이 동일시하는 화자의 동심의 세계를 읽는 것이 이 시의 편상 특징 중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또 가난과 외로움이란 이 현실적 조건을 초월하고, 그렇죠? 메밀꽃과 별밭의 매개를 통해서 천상과 지상, 천지가 조화를 이루는 이런 아름다운 공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동심의 순수한 시선을 통해서 과거, 현재, 이승저승 시 공간이 어떻습니까? 단절되지 않고 차단되지 않고 연결되고 매개돼서 이어지면서 화자는 할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어린 시절의 소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컸지만 덜 자란 소년으로 느끼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예. 할머니를 떠올리면 마냥 작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시간은 할머니와 행복했던 유년, 메밀밭, 별 이러한 순수하고 아름다운 자연이 모두 함께 있었던 공존했던 행복한 시간이자 공간인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 메밀밭, 바람과의 장난 이런 것들이 정말 행복한 추억 이런 곳이 있는 것이 바로 어린 시절의 고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고 싶죠. 모성 회귀의 욕망이 내지한 그러한 아주 탁월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오답 피하기 연습인데요. 이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서리법을 통해 화자의 의질표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청각적 심상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도 없습니다. 격정적 어조도 안 나와요. 상승의 이미지는 나와요. 하지만 대상의 역동성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은 상승적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계절감을 드러낸 시어 나왔죠. 늦여름을 통해서 계절감이 드러나지만 대상이 변한 모습은 안 나옵니다. 또 대상에 대한 그리움 나오죠. 현재 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 안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대상을 딱하게 여기는 마음 안 드러나고요. 예찬적 태도도 안 나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의 보살핌 속에서 자랐던 화자가 돌아가셨죠. 할머니 읽고 지내다가 할머니에 대한 기억을 문득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는다. 뭐 이러한 것으로 핵심적인 줄거리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밭둑이네요. 밭둑의 이 공간적 의미 볼까요? 화자가 벗어나는 공간은 아니죠. 그렇죠? 오히려 그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공간이죠. 화자가 이질감 역시 아닙니다. 이질감이라는 것은요. 동질감과 반대되는 단어로서요. 서로 완전히 성질이 다른 느낌이라는 겁니다. 화자의 슬픔이 해소되는 공간도 아닙니다. 화자의 동심이 허용되는 공간이죠. 동심과 순수함, 그렇죠? 어른아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화자가 경험한 적 없는 아니죠. 경험을 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3번 볼까요? 보게를 바탕으로 감상한 내용이 뭐냐? 화자는 할머니와의 기억을 통해서 어때요? 과거와 현재를 연결했죠. 그리고 깨달았죠. 정서적으로 어때요? 충만해졌잖아요. 그렇죠? 이거 아주 중요한 표현이니까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학교 시험에서 아주 중요한 재료로 나올 겁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이제 OX를 하는데요. 첫 번째, 그 자신이 여전히 나를 살피시는 할머니의 사랑 속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맞습니다. 커서도 덜 자랐다는 것은 현재 여자에게 정서적 충만감을 주는 건 아닙니다. 정서적 충만감이 아니라 여전히 할머니의 사랑 속에 있음을 깨닫는 것이 이것이 정서적 충만감이죠. 이 덜 자랐다가 자체가 정서적 충만감은 아니라는 것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마당에 누워 하늘을 보는 행위는 해상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화자가 별에서 어떻습니까? 메밀꽃을 떠올리죠? 기억이 현재 삶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매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맞습니다, 여러분. 자, 4번 보실까요? 보기를 바탕으로 창작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고려사항과 반영 결과가 잘못 연결된 걸 확인해라. 이렇게 되는데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자, 이거 읽어보시면 알겠는데요.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철부지입니다. 어른아이란 얘기죠. 메밀 밖에서 일하시던 할머니가 떠올라요. 또 이따금 저를 살피실 거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깨달았어요. 또 살뜰히 보살피고 계신가요? 뭐 이렇게 이제 이걸 통해서 창작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고려사항과 반영 결과가 맞냐 틀리냐 이거군요. 역설적 표현 우리 요 부분 나왔고요. 또 나를 연상하도록 이끌어준 대상을 비유적으로 나타냈다. 비유 맞습니다. 하지만 나와 라 사이는 여기네요.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도록 연을 구성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연에서 과거에서 현재로 바뀌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기서 오늘이라는 시어가 제시된 오연입니다. 오연 아셨죠? 우선 틀렸고요. 4번에 다와 마가 대비되도록 적절한 부사어, 부사어가 쓰였습니다. 또 라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 그 내용을 시상을 합니다. 날마다 살펴보겠습니다. 요 장면. 이걸로 보완해서 한번 읽어보시면요.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문제니까요. 요 정리 잘 하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아주 신선하고 따뜻하고 할머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소중하신 우리 할머니들 여러분 소중히 생각하시고요. 살아계실 때 효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이성선의 고향의 천정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오종혁 국어TV